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길러주는 경제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의 경제아카데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경제아카데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1일 중앙일보, 오늘은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민주주의 힘들게 하는 정부의 선택적 소통, 문재인 정부의 진영 논리 소통, 국민 공감 얻기 어려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교회 지도자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좋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평소 어법과 달리 내면의 정서를 드러낸 말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 말은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문 대통령의 소통 철학에 담긴 말입니다.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시중의 부정적인 여론을 알고 있다. 그러나 시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 신경 쓰지 않겠다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왜 욕을 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 비판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국민과의 소통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수시로 소통하고 설득하며 하나가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소통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일방향이며 소통은 상방향입니다. 대통령이 이를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가 정의, 공정, 인권, 해석, 독점. 지금 정부의 소통의 특징은 선택적인 소통. 소통은 진영 논리에 갇혀 있습니다. 지지층과 반대층을 나누어서 포용과 배제 기준을 적용합니다. 대통령은 3년 전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취임사에서 지지하지 않는 국민 한 분 한 분 저의 국민이고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편가르기식 소통 때문입니다. 지금 정부는 정의와 공정, 인권의 해석 권한을 독점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반대 세력으로 구분해 왔습니다. 촛불혁명은 대통령으로 나를 촛불정신의 항구적인 구현을 위해 새 정부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라고 말한 정부의 정체성을 드러낸 말입니다. 또 촛불혁명 주역이었던 시민들은 국정의 동반자이자 참여자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곧 국민의 목소리라는 말은 촛불 세력에 대한 편향적인 정의와 공정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소통은 촛불 뒷전이요 후순위 과제입니다. 정부의 소통 또한 다른 특징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픽에서 보듯이 대통령 본인은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음에도 결과는 실망스럽습니다. 소통은 구호였습니다.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심의와 소통을 근간으로 하는
주의를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따뜻한 대통령과 친구 같은 대통령으로 남겠다고 말은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광화문에서 끝장 토론을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할 때 기자회견을 가장 적게 한 대통령입니다. 말과 행동의 부딪히는 조국 유명 사태의 전조가 있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약속은 흔적을 찾기 어렵습니다. 소통하겠다고 약속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최근 한 여권 인사의 행동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포털 관계자에게 들어오라 하세요. 라는 여당 의원의 문자 메시지가 포털 뉴스 편집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지 않았는지 강한 의혹을 품게 합니다. 소통 장애를 변하지 않는 자의식.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포털은 인공지능이 뉴스를 편집하기 때문에 뉴스 편집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 다음 포털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큰 언론입니다. 선거 소송 처리 지연은 소통이 외면되거나 방치되는 경우입니다. 4.15 총선 이후 120여 건의 선거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5달이나 지나도록 후속 조치가 나서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부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도모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포털 편집 개인 개입 의혹과 선거 소속 지역은 공동체의 소통을 왜곡하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정부는 반대 세력과의 소통에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선거 승리는 비판 세력과의 소통의 필요성을 잠재웠습니다. 다수결에 따라 의사결정은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소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 이후 역대 대통령 모두 소통에 실패하였습니다. 권력의 위임해 준 국민과 잘 소통하지 못하였습니다. 소통의 참 의미를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소통은 잘 듣고 상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데 비롯됩니다. 소통하자면서 나는 변하지 않을 테니 너네가 변해라거나 내 것은 내 것이고 너 것은 나누자라는 거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닙니다. 상대를 제압하고 변화의 대상으로 상정하고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것은 불통입니다. 반미면 어때라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래도 이라크 파병,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원 집정부제, 개헌 시도 등을 통해 변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합의와 소통을 존중한 대통령이었습니다. 형식적 대화는 소통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통은 자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의 가장 큰 장애물은 타인의 생각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자의식일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 없이 가야겠다는 입장이라면 우리 민주주의는 힘들어집니다. 광장의 정치가 생깁니다. 정부가 반대 세력과
불통하는 것은 전략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편의적, 선택적 소통은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막힌 소통 구조와 언로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손영준 교수님이 정리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진영 논리 소통, 국민 공감 얻기 어렵다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국민 공감 얻기 어려운 소통의 정보가 여러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경제아카데미 TV는 당신의 성공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